안녕하십니까, 정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월급을 받으면 주로 어디다가 돈을 쓰십니까? 술값, 밥값, 아니면 옷 사는데,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집값에 많은 비용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전월세를 사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설사 내 집을 갖고 있다 손 치더라도 은행의 대출 이자 내니라고 정신이 없는 거죠. 이렇듯 많은 노동자들이 집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노동자들의 행복 지수가 상당히 높아질 텐데,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3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따져보니까 50일에 한 번꼴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셈인데, 이 정도로 대책을 내놨으면은 아파트 값이 뚝뚝 떨어져야 하는데, 떨어지라고 하는 아파트 값은 뚝뚝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지지율만 뚝뚝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최근 들어 발표한 7.10 종합부동산 대책은 이전에 발표했던 내용보다 훨씬 센 내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종부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등을 이전보다도 더 많이 인상시키는 내용의 골자로 발표를 했는데, 과연 정부의 의도대로 집값이 잡히고 부동산 투기가 근절될 수 있을까요?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이 무서워서 과연 집을 내놓을까요? 저는 어디에서 답을 찾았냐면요, 청와대 비서관의 모습을 보면서 답을 찾았습니다. 청와대 비서관의 모습을 보니까 이미 정부의 의도는 떡시로 엎었다, 이렇게 저는 봐집니다. 왜냐고요?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주문을 했죠, 문재인 대통령은.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집을 팔아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표를 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집을 팔지 않고 사표를 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고위공직자들은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와대직을 유지하는 것보다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다른 정책을 발표를 했죠.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자, 집 없는 사람들한테 한번 네거리에 길을 막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이 없어서 못 샀습니까? 돈이 없어서 아파트를 못 샀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100이면 100, 10이면 10,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아파트가 없어서 못 샀던 것이 아니라 돈이가 없어서 아파트를 못 샀다고 하는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발표안에도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고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급 물량을 늘리고 용적률을 높여서 35층이 아니라 50층까지 아파트를 짓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내 집 마련 기회가 더 많이 생기는 것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집을 사들이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책을 또 발표했죠. 소위 말하는 임대 3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집주인들은 전월세 사는 사람들한테 뜬금없이 집값 올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복장 터지는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1년 살고 또 한 번 더 살고 싶었는데 그냥 1년만 살고 나가라 이러는 것 때문에 우리 임차인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에 발표한 임대 3법에는 5% 이상은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었고, 그리고 한 번 더 살고 싶다, 한 번 더 계약을 하고 싶다 하는 갱신 요구권이 임차인에게 주어져서 없었던 법보다는 좀 더 나아지긴 했습니다만은, 문제는 지금의 전월세도 상당히 많은 부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의 교도소 독방보다도 못한 고식방에 전전긍긍하거나 반지하, 요즘같이 이 장마철에는 거의 곰팡이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이런 반지하에서 사시는 분들이 차고 넘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전월세를 동결시키는 수준, 약간만 올리는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반값으로 훅 깎아야만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이는데, 지금 현재 임대 3법으로는 그런 정도는 실현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집 없는 사람이 약 45%가 좀 더 넘는다고 하는데, 집 없는 사람을 위한 법은 거의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국회 300명 중에 집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임차인, 전월세 사신 분들이 한 150명 정도만 됐어도
지금의 전월세 값이 이 정도 되지는 않았을 건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는다고 하는 거. 제가 그래서 국회의원 재산 한번 살펴봤습니다. 부동산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봤더니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300억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평균 부동산 자산은 13억 5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도 상당히 많이 있었더라고요. 300명 중에 한 88명, 민주당은 43명, 미통당은 41명, 그 외에 나머지 이렇게 되는데,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이렇게 국회에 많으니까 전월세 사시는 분들을 위한 법은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거고, 아파트값, 집값이 자고 일어나면은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집값이 왜 올라가는지를 좀 살펴봤는데, 청와대 비서관들이 왜 집을 팔지 않고 사표를 냈는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세금 정책이 좀 더 효과를 발휘하려면 어떤 세금 정책을 좀 더 세게 해야 됐을까요?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부담되는 세금 정책,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세금 정책을 써야만 다수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내놓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세금은 어떤 정책일까요? 취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라고 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 어떤 것일까요? 바로 종합부동산세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취득세, 양도소득세는 다소 좀 센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언론에 발표한 내용으로 보면은 최고 세율 6% 적용 이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높은 세율을 적용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으니까 고위공직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사표를 낸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종합부동산세 이 구간은 3억 이하에서부터 많게는 94억 이 과세 표준 구간이 있습니다. 가장 적게는 1.2%에서 많게는 6% 세율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약 50만에 달한다고 합니다. 50만이면은 전체 국민의 1% 정도 되는 숫자인데, 이 50만 중에 최고 세율 적용받는 6% 적용자는 과연 몇 명일까요? 딱 20명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미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사안이다, 이런 거고, 가장 많이 적용되는 구간이 바로 3억 이하의 세율 적용받는 사람들인데, 여기는 1.2%입니다. 좀 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실거래가 6억 정도 되는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를 낼까요, 안 낼까요? 한 푼도 안 냅니다. 그 다음에 실거래가 15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 종부세를 낼까요, 안 낼까요? 거의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과표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실거래가를 가지고 세율을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를 가지고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공시지가가 9억이다 그러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9억을 감면해 줍니다. 9억을 세금 감면해 주기 때문에 9억 빼기 9억은 0이 되죠. 그래서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주택이 두 채일 경우, 다수주택일 경우에는 6억을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이 공시지가 합산 금액이 6억일 경우에는 6억 빼기 6억, 다주택일 경우에는 6억을 감면해주고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9억을 감면해줍니다. 이거는 실거래가에서 9억이나 6억을 빼주는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에서 9억이나 6억을 빼준다 하는 거고, 실거래가 대비 공시지가 비율은 평균적으로 한 65%, 작게는 45%까지 있다고 하니까 실거래가 10억 되는 아파트는 보통 6억, 7억 정도 되면은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3억 이하의 과표 구간에 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한 73%가 된다 하니까 얼추 한 30만이 넘는 걸로 이렇게 추산이 되는 거죠. 이들이 내는 세금은 지난 2018년 기준으로 해서 한 30만 원 정도 냈다고 하니까, 이번에 발표한 세율이 한 배 이상 뛰었으니까 아무리 넉넉 작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가장 낮은 구간에 있는 이 세금 평균은 약
한 60만 원 정도, 1년에 60만 원 정도 내는 세금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별반 세금 내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종부세가 언론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금 폭탄이니 거의 징벌 수준의 세금이네 하는 건데 사실상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는 사람들이 세금이 무서워서 물량을 내놓는 일은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는 절대로 아파트 값을 잡지 못한다. 오히려 획기적인 방법으로 아파트 정책을 내놓은 것, 부동산 정책을 내놔야만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근본적인 아파트 문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더 해볼까 합니다. 자, 이상으로 정의성의 노동TV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